실제적으로 몸을 사용해서 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자고요. 본격적으로요. 자, 먼저 발을 높이 올려 딛는 프론트 하이 스텝이 있습니다. 프론트 하이 스텝은 순간적으로 발을 높이 올려서 거기에 체중을 실어야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발이 한 발이 낮죠. 낮은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이 높이 올려야 되는데, 이때 대부분 보면은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이 안쪽으로도 올려요. 네. 근데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깥쪽으로 돌리면 훨씬 더 발을 올리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발을 올릴 때 발에 체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깊게 딛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무릎을 확 꺾어서 중심을 이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무릎을 계속 넘겨요. 넘겨서 이제 더 좋은 자세라면 발 뒤꿈치가 이제 힙에 닿아서 자기 체중을 분산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이제 대각선으로 나눴을 때 중심이 50-50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프론트 하이 스텝이 됩니다. 프론트 하이 스텝은 높은 발 홀드의 안쪽 딛기를 하고 다음 홀드를 잡는 기술로 다리의 유연성과 대퇴직근의 힘을 필요로 하는 기술로 자주 사용하는 기본 자세다. 카운터 밸런스는 잡은 손, 대부분 보면은 잡은 손의 반대쪽 발이 딛게 되는데, 이번에는 잡은 손의 그쪽 방향에 있는, 즉 오른손으로 잡았다면 오른발로 발을 딛는 방법으로 이 중심을 잡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카운터 밸런스라 그러는데, 그 카운터 밸런스 두 가지가 있어요. 발이 딛고 있는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바깥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사이드 카운터 또는 아웃사이드 카운터라고 불려요. 자, 이번에는 아웃사이드 카운터 밸런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잡은 손과 잡은 쪽에 있는 발이 딛었죠. 나머지 발이 중심을 잡고 왼손이 넘어갔어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왼발이 나갔죠. 이동을 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이 거리, 이걸 갖다가 플래깅이라 그러고, 이 플래깅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더 멀리 가느냐 작게 가느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 힘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사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오른발로 딛고 그렇죠. 오른손으로 똑같은 방법이지만 발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게 이제 그냥 잡힙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발로 뒤로 빼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왼발을 쭉 빼면서 쭉 나가주는 거예요. 예. 카운터 밸런스는 발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간적인 힘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발이 움직이는 거리, 그거 갖다 플래깅이라 그러고, 그 플래깅에 따라서 그만큼 동작이 원활히 이루어져요. 이번에는 스태밍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스태밍 동작은 주로 이제 책을 펼쳐 놓을 때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랬을 때 양쪽의 발을 딛고 쉴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태밍 동작만 잘 배워놓으시면 되게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모서리 면이 있죠? 이 양쪽으로 벌려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그 다음에 손은 놔도 될 정도로 그렇게 편한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일어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손도 이제 다 놔도 돼요. 그 다음에 몸을 벽에 붙여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고관절 유연성에 따라서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이제 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발을 또 돌려서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각이 없을 때는 주로 이제 어깨를 대서 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대서 쉴 수도 있고. 지금 하는 동작이 스태밍 동작이 되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 한 발이 바깥쪽으로 디딜 때, 그때 사용하는 기술 중에 트위스트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위스트록 같은 경우는 자, 잡은 면이 사선이죠. 그러면 잡은 손의 반대발이 바깥쪽으로 딛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뺀 바깥쪽, 이 라인으로 딛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홀드가 보면은 안 좋죠. 손가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잡아야 될 때 잡아 당겨서 정지를 시켜서 더듬어서 이제 정확하게 잡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허리를 이렇게 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틀어서 어깨가 스쳐 지나갈 때 반드시 벽을 스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잡은 팔은 바로 당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몸으로 밀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튼다고 해서 트위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정지를 시켜서 저 손을 정확하게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발을 돌리면서 같이 이 발이 밀어주는 겁니다.
자, 허리를 틀어주고 정지시켜서 정확하게 잡고 나서 오른발을 돌리면서 쭉 밀어주는 거예요. 예, 오케이. 이번에는 더블 테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왜 하느냐 그러면요. 거리가 되게 멀 때 중간에 아주 적은 걸 하나 이용해서 가는 기술인데 이 홀드를 잡고 오른손에 있는 홀드를 잡고 왼손이 가야 되는데 오른손 홀드로만 갈 수 없을 때 중간에 어떤 조그만한 홀들이 있을 때 그걸 한번 잡고 들렸다가 다음으로 가는 기술이에요. 아, 네. 자, 지금 왼손으로 잡아서 당길 수 있는 홀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왼손을 이용해서 당기면서 다음 홀드로 넘어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그걸로 당길 수 없을 때, 그건 당길 수 있는 홀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예, 그랬을 때 한 번 더 건너뛰는 거죠. 자, 이번에는 드롭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니는 무릎이 바닥을 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손이 사이드로 되어 있을 때, 즉 트위스트 기술과 마찬가지로 그런 홀드 상황인데 손과 발이 좀 가까울 때 잡고 있는 반대발이 바깥쪽으로 딛고 무릎을 깊숙이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다음 동작을 진행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홀드 거리가 아주 멀 때, 손으로 아무리 뻗어서 잡을 수 없을 때 몸이 띄어서 잡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이노라 그러죠. 네. 두 손이 동시에 날아가서 잡는 거예요. 이 이제 다이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잡을 수 있는 홀드를. 그래야지 우리 머릿속에서 거리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반동을 줘야 됩니다. 한번 살짝 끌어당겼다가 최대한 늘어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확 뛰어서 올라가야 되고 2번 이상이 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쭉 밀어 올려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예. 다이노는 당겨서 잡을 수 없는 먼 홀드를 뛰어서 잡는 기술로 키가 작은 사람이나 고난이도 등반의 필수 동작이다. 이번에는 이제 발을 사용하는 기술, 발 뒤꿈치를 거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 발은 제3의 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발에서 얼마만큼 손에 들어가는 힘을 전략해 주느냐에 따라서 등반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버행에서 발 뒤꿈치를 걸고 당기는 힐 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왼발을 걸었죠. 이때 정확하게 이걸 힐컵을 이 홈 안에다가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중을 무릎을 접어서 이제 여기다가 실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무릎을 접어서 체중을 싣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힐훅이에요. 힐훅은 뒤꿈치로 홀드를 눌러주거나 당겨서 팔 힘을 절약하는 기술로 다리의 뒷근육을 이용하며 모서리나 오버행을 넘어설 때 많이 사용한다. 이번에는 토우훅 기술이 되겠습니다. 토우훅 기술은 앞 발등으로 홀드를 걸어서 잡아당기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발 잡아당길 때 최대한 몸을 늘어뜨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토우훅은 발가락이 구부러지는 부분을 홀드에 걸어 몸의 흔들림을 막고 지지력을 얻는 기술로 주로 다리 근육을 이용하며 경사가 심한 곳에서 활용하면 편리한 기술이다. 이번에는 더블 토우 훅이 되겠는데요. 주로 이제 발 앞등이나 또는 뒤꿈치로 이렇게 걸어서 두 발을 같이 핀치 스텝 같이 이제 모아서 당겨주는 기술인데 주로 이제 석회암지대 같은 이렇게 기둥이 있을 때 두 발을 감싸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더블 토우 훅은 앞등 걸기와 뒤꿈치 걸기를 합친 기술로 한 발로 밀고 다른 발로 당기면 체중을 상당 부분 흡수하여 팔 힘을 절약하는 비교적 안정된 기술이다. 주로 경사가 심하고 돌출된 홀드가 많은 석회암 벽에서 사용된다. 이번에는 벽에 직접 붙어서 삼지점 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지점은 한 손으로 잡고 중심축에서 즉 양 어깨 넓이의 두 발을 갖다가 대주면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 지금 오른손을 잡았죠. 오른손에서 삼각형을 만들어내려면 지금 오른발이 들어갔는데 왼발이 들어가면 되고요. 오른발을 어깨 넓이에서 한 뼘 정도 더 벌려서 디뎌주면 아주 편안한 자세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중심이 지금 깨지죠. 빨리 삼각형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왼발, 오른발 가서 주저앉아주면 아주 편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서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저걸 잡으러 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중심이 깨지게 되는데 빨리 삼각형을 다시 만들어내면 됩니다. 왼발이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발을 쭉 벌려주시고 앉아주시면 이제 아주 편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삼지점에 의한 이동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발이 바깥쪽 딛기일 때 삼지점 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주로 각도가 센 경사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손을 잡는 방향이 위에서 내려 잡는 게 아니라 옆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 크린 같은 경우에 주로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지금 왼발을 잘 보시면 신발의 바깥쪽으로 딛죠. 손을 잡은 위치에서 왼쪽, 오른쪽에 균등히 갖다 놓고 오른쪽은 발이 높기 때문에 무릎을 지금 많이 접어서 몸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즉, 자기 가슴이, 본인의 가슴이 손 홀드, 잡는 홀드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잡는 그 순간에 다시 또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발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접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동하려면 왼발을 돌려서 앞쪽으로 쭉 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빨리 삼각형을 만들어서 쭉 일어나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 지점 중 한 발이 안쪽 딛기인 다이애그널 동작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애그널 동작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왼손과 오른발의 중심이 잡혔죠. 자, 오른손 나가주시고요. 지금 오른손과 이제 왼발이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왼발을 집어넣고 오른발을 빼주면 대각선이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왼손 가시고 오른발 올리고 왼손을 또 딛지 않습니다. 지금 왼손과 오른발이 지금 중심이 잡게 되는 거죠. 자, 무릎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다음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왼발이 딛고 오른발을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과 왼발이 대각선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지점 등반 방법 중 한 발이 바깥 딛기인 인라인 기술을 사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은 손에 반대발, 즉 오른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왼발이 신발의 바깥쪽으로 딛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른발은 딛고 있지 않고 왼발에서 체중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가슴을, 즉 팔을 가슴에 붙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무릎을 왼발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접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왼손을 잡는과 동시에 다시 왼발 바깥쪽으로 딛고 왼발은 자연스럽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는과 동시에 중심이 깨졌기 때문에 왼발을 바깥쪽으로 딛고 그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손이 크로스 잡고 오른발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서 왼발을 뻗어주죠. 자, 오른손 역시 가서 왼발을 딛고 오른발을 쭉 뻗어줌으로 인해서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손정준 소장님과 함께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모든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기술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기술은 반복 숙달에 의해서 자기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정확한 기술을 습득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그런 기술을 배워서 그걸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 스포츠 클라이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 명심하면서 저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스포츠 클라이밍!